안녕하세요. 마곡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GTX-D 혹은 김부선에 관한 이슈가 좀 끊임없이 나온다고 느껴집니다. 예. 정부 발표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추가 내용은 없지만은 반발하는 기류,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수도권 서부의 교통에 대해서 약간 좀 재미있는 좀 발언을 하셨습니다. 창의적으로 좀 정책을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서구 이야기인지 GTX 이야기인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좀 살펴보죠. GTX-D가 됐건 김부선이 됐건 수도권 서부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좀 창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청문회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발언이 언론을 타고 나왔더라고요. 우선 이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좀 굉장히 좀 뉘앙스 자체가 애매모호한 뉘앙스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신박하게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방법 등을 좀 표현하지 않나 하는 거고, 뭐라고 아무튼 뭐 장관이 되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나온 답변이니까, 실질 현업은 이제 장관이 만약 청문회가 채택될 경우는 장관이 된 후에 이제 더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선이 된 국토부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일 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강남 중복 노선하고 많은 사업비. 많은 사업비는 이제 인천 Y자 노선의 10조 사업비만 예로 들고 있고, 강남에 너무 많은 뭐 전철이 들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GTX-D가 아닌 이제 김부선으로 결정을 됐다라고 국토부하고 이제 한국교통연구원, 한교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밝혔는데, 창의적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토부 혹은 한교원이 밝혔던 문제죠. 강남 중복하고 많은 사업비. 그 중에서 지금 강남 중복 노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강 이남을 가로지르는 가로축 횡단 노선을 만들면서 강남을 지나가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의 범위가 꽤 넓거든요. 이거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동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전체 서울시 지도죠. 좀 서울시 범위만 놓고 보면 이 정도가 되고, 강남구만 놓고 봤을 때는 한강에서 경기도까지가 전체가 강남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노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강남을 안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동서 횡단 노선을 만들려면요. 강남 중복 노선이기 때문에 GTX D라고 불리는 이러한 동서 횡단 노선은 좀 국토부가 좋아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이질적인 측면이죠. 그 말인즉슨 더 이상 한강 이남의 동에서 서해 노선은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노영우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라는 이야기는 동서를 횡단하면서 한강을 거치지 않는 이 노선이나, 안 그러면 이 노선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다음 강남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지도상에서 강남만 표시했지만 서초, 성파도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한강부터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경기도까지가 전부 다 구의 경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국토부가 말하는 강남 동서 횡단 노선에서 강남 중복이란 이유가 들어가면은 그 어떤 노선도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창의적인 좀 마인드를 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한강 위로 넘기거나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외곽으로 가는 동서 횡단 노선을 구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도 지금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강 이부로 넘어가면 그게 5호선입니다. 우리 5호선 노선, 뭐 강서구민분들 뿐만 아니라 뭐 5호선을 이용하시는 영등포, 뭐 김포, 강동 뭐 등등 많은 분들이 뭐 이 노선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강서구에서 출발해서 양천구로 거쳐서 영등포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포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서울 한강 북쪽에 동쪽을 가다가 다시 이제 강동으로 내려오는, 즉 동서를 횡단하는 노선 중에서 강남을 회피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GTX-D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또 한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강남을 안 가면 어차피 사대문을 관통해야 되고, 따라서 5호선 중복 노선이 되고, 만약에 사대문을 관통하지 않고 강남도 관통하지 않는 한강 북쪽을 향해 가는 동서 횡단 노선을 만들 수 있느냐?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따지자면 이건 6호선하고 중복이 되거나, 안 그러면 현재 계획 구상 중인 강북 횡단선하고도 중복이 되거든요. 뭐가 됐건 중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새로운 GTX 노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한 창의적으로 이 노선을 뭐 교통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들, 5호선에서 9호선 피해봤자 5호선입니다. 이게 5호선 피해봤자 6호선이고 6호선 피해봤자 강북 횡단선이고, 워낙에 인서울 안에 지금 많은 전철들이 깔려 있고, 지금도 계획 중인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들을 모두 피해서 중복되지 않는 장거리 노선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국토부가 했다는 반증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도권 외곽선이 됐는데, 수인선이나 월곡 판교선이 지금 한강이 아니라 서울 밑으로 서울 남부 쪽을 밑으로 지나가는, 서울을 안 거치는 수도권 이제 동서 횡단 노선들이거든요. 결국 또 이 노선들하고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 됐건 간에 중복 없는 동서 횡단 노선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강남으로 가던 5호선 중복이 됐던, 안 그러면 뭐 수인선이나 월판선 중복이 됐던, 이러한 지금 중복을 다 피해가는 창의적인 노선을 구상을 할 수 있을까? 저보다야 뭐 장관 후보자께서 훨씬 더 유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의 새로운 방법을 알고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동서를 횡단한다. 9호선이 됐던, 2호선이 됐던, 7호선이 됐던, 5호선이 됐던, 6호선이 됐던, 강북 횡단선이 됐던, 수인선이 됐던, 월판선이 됐던, 동서축 노선이 그렇게 창의적인 노선으로 새로운 GTX-D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창의적으로 보는 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전철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돈. 맨날 전철 이야기할 때마다 예타가 어찌됐건 사업비가 어찌됐건 그러잖아요. 새로운 GTX-D를 동서 횡단 노선을 강남을 피해서 5호선 중복 노선을 만들다 한들 강남 노선보다 더 좋은 예타값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승객이 감소하는 추세고 9호선은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9호선 중복 대비 5호선 중복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의 노선이 더 높은 예타값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봐도 답이 나올 부분이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회피하면은 이게 GTX라는 의미 자체도 사라집니다. GTX의 본질이 이제 수도권 외곽에 서울을 진입하는 노선이잖아요. 서울을 진입하지 않는 GTX는 그냥 광역철도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제 김포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마곡, 여의도, 강남, 사대문, 주로 직장이 이쪽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서울을 밖을 벗어나는 수도권 외곽선으로 만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고, 현재 김부선이 욕을 제일 크게 먹는 이유 역시 이런 이유와도 지금 일맥상통하잖아요. 서울의 직장이 대부분이 김포 분들인데 서울을 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끊긴다. 동서 횡단 노선을 강남을 피해서 서울 밖에 경기도 외곽으로 내보내봤자 김부선에 말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보다 더 좋은 예타값을 받을 수 있을 노선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국토부가 창의적인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기재부한테 예타 신청해도 기재부가 예타값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빠꾸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창의적이라는 발언 자체는 전 좀 뭔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명석한 대답은 좀 아니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노선이 창의적이기만 하고 수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건 뭐 장관 후보자께서 뭐 창의적으로 노선 정책을 그렇게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창의적으로 한번 좀 구상을 좀 해보죠. 일단은 기존의 서울 넘버링 노선을 기반으로 동서 횡단 노선을 좀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 5호선하고 9호선을 좀 직결시키는 방법. 5호선을 이제 김포 5호선 방어 차량 기지를 김포 어딘가로 빼고 5호선 열차를 김포 어딘가에서 5호선을 타잖아요. 이 열차가 방화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화곡, 뭐 여의도, 광화문 이렇게 가는 노선, 이렇게 가는 열차도 있지만은 김포공항 이후부터 이 열차가 9호선에 합류를 해가지고 9호선 급행열차로 다니는 방법.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장관께서 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김포공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정이고 여기가 공항시장입니다. 김포공항 이후로 5호선을 9호선에 합류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로를 하나 파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호선은 쭉 가다가 기존대로 가면 되고, 5호선 김포 차량기지에서 출발할 9호선은 김포공항까지도 5호선의 김포공항역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이 중간에 연결선을 파서 9호선에 합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9호선 급행으로 운행을 하는 방법. 별로 그렇게 썩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과도 지금 직결 계획이 있거든요. 인천공항 영종도에서 출발한 열차가 김포공항 이후부터는 이제 9호선 급행열차로 전환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열차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5, 9호선 직결이 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신규 그러면은 5호선 열차를 투입을 하잖아요. 투입을 해서 전부 다 급행으로 돌리고 지금의 9호선 열차를 완행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열차의 좀 편성을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포 어딘가에서 5호선을 타시는 분들은 첫 번째 열차는 5호선 열차, 두 번째 열차는 9호선 열차, 첫 번째 열차는 5호선 열차, 두 번째 열차는 9호선 열차,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강남을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러 막 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 열차가 한 대 와 있는데 이게 5호선 열차면은 한 대 보내고 강남 가는 열차를 타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방법이에요. 약간 좀 보면 서울 구간에서 수원 방면, 인천 방면 열차 타는 것과 좀 비슷하지도 않고 유사하네요. 같네요. 같은 방법인데, 이런 지금 5호선 직결의 방법, 자꾸만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창의적으로 어쨌든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방법도 없지는 않다.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이야기인데, 서울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논의 중이라, 이제 최근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강서구 교통정책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에도 제가 같은 내용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정 차량 기지와 2호선이죠, 이건 5호선의 방화 차량 기지를 묶어서 김포 어딘가로 보내고, 김포 어딘가에서 화곡까지는 지금 5호선 선로를 이용해가지고 2호선, 5호선 열차를 같이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화곡역 이후부터는 5호선은 5호선대로 가고 2호선은 까치산에서 신도림 방면에서 2호선대로 가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역조사 들어가서 지금 1년 목표로 지금 거의 지금쯤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용역조사가 완료됐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빠르면 6, 7월경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김포, 그 다음에 이제 검단을 경유할 경우는 뭐 검단도 포함을 시키죠. 5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5호선 열차도 다니고 2호선 열차도 다니고 이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서울 넘버링 열차를 지금 쓸 수 있는 게 2호선, 5호선, 9호선 이 정도 이 열차를 김포에서부터 출발시켜가지고 인서울로 보내는 방법. 물론 이제 이럴 경우 GTX 대비 굉장히 불리한 점이 뭐냐, 당연히 소요 시간이 GTX보다 많이 느리다는 점이겠죠. 지금 골드라인이 아마 끝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차량기지 혹은
김포 쪽의 첫 역에서부터 5호선이 됐든 2호선이 됐든 김포항까지 진입하는데 빨라봤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대신 이제 요금은 GTX보다 싸겠죠. 수도권 교통요금제로 적용이 되니까. 아무튼 창의적인 방법을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넘버링 노선을 서쪽 같은 경우는 늘리는, 연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현재 김부선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GTX-D로 만드는 방법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방안 안에서는 결국 돌고 돌아 김포공항 여의도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도 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이 노선이 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의 뭐 지금 몇 달째 떠들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국토부 피셜로는 아직 미발표 노선이니까 창의적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노선이고, 두 번째로는 9호선과의 선로 대피선 공유로 인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노선, 세 번째로는 어찌됐건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무리 창의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5호선과 중복이 되든 뭐 6호선과 중복이 되든 강북 횡단선과 중복이 되든 수인선과 중복이 되든 월판선과 중복이 되든 중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복은 피할 수 없을 경우 그래도 강남 가는 게 예타값 뽑아내기 제일 괜찮은 노선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중복 노선이라 할지라도 이용객이 다르면은 충분히 GTX 노선이 깔리는 실예가 이제 GTX A, BC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인천에서 서울역 가는 열차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 1호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강남은 안 가네요. 예. 이건 제가 GTX-C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GTX-A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뭐, 일산에서 강남 가는 노선이 없나? 당연히 3호선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노선이 중복되지만은, 이용객이 다르면은, GTX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어쨌건 제 머릿속에서 상식 가능한 논리적인 범주에서는, 여의도 김포공항 2노선이 제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꾸만 지금 창의적이란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 말을 좀 포커스로 두고 있는데, 남부광역 급행철도는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노선이 무슨 최근에 GTX-D 지자체 예타 조사하면서 나온 노선도 아니고 2013년에서 14년부터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밀고 있는 노선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토부가 6, 7년째 씹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노선을 자꾸만 지금 갖다 대면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 대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한강 이남의 동서 횡단 노선은 강남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남을 피해도 5호선이냐 수인선, 월판선 혹은 6호선, 강북 횡단선 이런 노선들과 중복될 뿐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이 노선이 수익이 나는 범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을 어떤 목적으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는 이 둘 중에 선택이고, 그 중에서 저는 강남 쪽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남에 전철이 많은 이유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가기 때문에 강남 전철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분당선, 신분당선 다 강남 관통 노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분당선이 무슨 서울을 거쳐서 일산까지 연장이 되는데 왜 김포는 강남까지 가는 노선이 강남 중복이라는 이유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창의적으로 뭔가 수도권 서부 전철망을 짜더라도 인서울 진입 구간부터는 계획 중이거나 현재 존재하는 노선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기존에 없던 노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남는 선택지는 직교로 혹은 선로 공유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실제로 GTX ABC 역시 전노선 ABC 전노선 모두 선로 공유를 택하고 있고요. 선로 공유 이꼴 중복 노선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은 창의적인 카드 자체가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보고, 좀 더 기존에 없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5호선에서 9호선을 직결시키는 방법. 이러면은 이제 9호선 급행이 김포에서는 10분에 한 대 정도? 10분에 한 대 정도는 다닐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배차한 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보통 아마 10분에 한 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선에서
좀 창의적이거나 안 그러면은 강남 중복에 동서 횡단 노선이 필요하던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합니다. 과연 이제 뭐 노영호 국토부 장관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일이고, 장관이 될 경우 이제 6월에 4차 교통계획이 이제 최종 확정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 이 김부선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예. 예전에는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자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느긋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기에도 좀 거시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곡 마곡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마곡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두겠지만은 GTX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좀 더 있거든요. 요즘 뭐 오늘 기사로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GTX 강남 집결을 대권용으로 쓰겠다 뭐 그런 헤드라인의 기사들도 보이고,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끊지 말고 우리도 서울로 이어달라 뭐 그러한 내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지금 경기도 안에 해당하는 그런 지자체 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경기도 안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곡이 먼저일지 안 그러면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먼저일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다음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